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굉장히 굉장한 포스터를 하나 봤거든요. 이게 모 홈페이지에 강의로 출시 예정이었는데 지금 거기 사이트에서 비공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색이 안됩니다. 혹시 몰라 다른 강의 사이트에도 봐도 없고요. 뭐 내용이 그만큼 이슈가 될만 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비공개 처리했겠지. 보세요, 의사 남편 대세인 이유, 나는 어떻게 의사와 결혼했는가 라는 강의인데, 아니 이게 강의 거리가 됩니까? 의사 남편이랑 어떻게 결혼했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 내 남편이 의사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맞잖아. 우린 상대방의 직업을 보고 사랑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목만 보면 상대방의 직업을 보고 결혼과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강의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부 시술 정리와 체중 관리 꿀팁도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의사 남편 꼬시려면 피부도 좋아야 되고 체중 관리도 해야 되나 봅니다. 그런데 사실 저건 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이지 않습니까? 어떤 남자가 자기 여친이 매일 엽기 떡볶이 시켜 먹고 양념치킨 저녁마다 먹으면서 맥주 먹고 있는 걸 좋아하겠냐고. 저건 그냥 의사 남편 꼬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지런하게 사는 여자, 그런 꿀팁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말은 저거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걸로 강의를 팔아먹고 있잖아.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강의는 못 찾겠어요. 제가 못 찾는 건지 비공개한 건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강의는 못 듣는다 하더라도 이 여성분이 어떤 강의를 하려고 했는지, 어떤 것이 요즘 여자들에게 관심사인지 그거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목차입니다. 왜 사람들은 의사에 열광하는가? SNS에서 의사 남편이 인기인 이유, 한국 사회에서 의사가 가지는 의미, 사람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결혼 상대를 선택할 때 작용하는 심리 구조라는 목차인데, 물론 목차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저 뜻의 의미를 다 알고 있잖아. 우리 사회에서 의사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말입니다. 첫째, 공부의 끝판왕이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서울대 공대가 웬만한 의대들보다 커트라인이 훨씬 높았어요. 의사라고 해봤자 그때 당시에 월급이 300만원에서 600만원이었고 지금처럼 세후 3천 이렇지는 않는 직업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브레인들은 미래를 위해서 공대를 갔잖아. 그래서 서울대 공대 출신들이 그렇게 회사를 많이 차렸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시가 네이버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의대들이 스카이 공대보다 커트라인이 높고, 그렇다는 말은 의사 이꼬르 머리가 좋다, 사회적으로 머리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는 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목차 파트 1 다시 2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의사가 가지는 의미, 뭘 설명하려고 했겠습니까? 강의를 듣지 않아도 무슨 내용인지 아실 수가 있잖아. 이건 과거 서울대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거거든요. 사회적으로 대한민국은 학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나라입니다. 오죽했으면 스카이, 서성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대학의 급을 나누기까지 하겠어요. 물론 다른 나라가 이런 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국이 유독 심하다는 거. 그래서 시골이든 지방이든 자식이 서울대에 가면 그 어떤 과에 가든 불문하고 현수막을 걸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명예직이라는 거야, 서울대 들어간다는 것만으로도. 그런데 과거에 서울대가 그 역할을 하던 걸 지금은 의대가 하잖아. 그러니까 과거 표현으로 의사 남편 가졌다는 건 우리 남편 서울대 출신이야. 라고 거들먹거리는 거와 일맥상통한단 말이죠. 심지어 서울대보다 더 거들먹거리기도 쉬운 이유가, 어디 의대인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 서울대라고 이야기하면 어느 과인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천차만별이니까. 하지만 의대는요, 의사니까 커트라인 낮은 지방의대도 서울은 명문 공대보다 커트라인이 높으니까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가 없잖아. 심지어 퇴직 연령도 없죠. 70살이든 80살이든 내가 일하고 싶을 때까지 일할 수 있잖아. 그런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예롭고 거들먹거리기도 좋고, 심지어 연금만 기다리면서 살 필요도 없네, 내 남편이 일 못하는 날은 퇴직하는 나이가 아니라 죽을 때 그때밖에 없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누가? 여성들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강의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의사랑 결혼한 여자들, 특히 자기가 이뻐서 몸매가 좋아서 의사랑 결혼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남편 직업만큼 자랑하기 좋은 게 없거든요. 왜냐면 내가 의사가 되는 것보다 남편이 의사가 되는 게 더 쉬우니까. 의사 남자를 꼬시는 게 더 쉬우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파트 2, 연애는 쉬웠지만 결혼은 어려웠던 이유라면서 나는 왜 의사와 연애는 쉬웠을까, 결혼 직전에 무너지는 이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개인사라서 다는 알 수 없습니다만 두 번 목차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건 여성이 의사 스펙 정도의 직업이나 재력을 가졌던 건 아니고 그 정도는 유추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건 피부관리와 몸매관리 꿀팁 전수라는 강의 내용만 봐도 얼굴로 꼬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대충 목차만 보면 그 정도까지는 유추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의사와 연애하기 위한 팁들, 나머지는 연애 강의 팁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내용들인데, 여기 보시면 돈 잘 버는 남자에게 오히려 선물 같은 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이거는 뭐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나서 남편한테 사달라 하면 되니까. 연애 도중에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스탑을 한다는 것이 않습니까? 이게 무슨 연애 꿀팁이라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건 저 강의를 팔고 있는 여성분을 깔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왜 까겠습니까? 돈 벌려면
불법이면 불법만 아니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지. 저걸 듣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왔다? 의사 남편 원하면서 자긴 의사급이 안 되는 여자들이 상냥원에만 목을 매면서 전문직 찾는 게 얼마나 강했으면 이런 강의까지 나왔겠냐.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가지고 온 거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되었죠? 아까 한국의 사회문화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아실 수가 있듯이 한국은 남에게 보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잖아. 그게 남편의 직업, 그리고 남편이 사온 아파트, 그리고 뭐가 중요하죠? 요즘에 SNS 자랑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 남편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긴 허세들로 인해서 한 입에 10,000원짜리 디저트를 줄 서서 먹는 문화가 생겼고 1박에 100만원이 넘는 호텔에 숙박하는 문화가 생겼고 프로포즈 하루를 위해서 1,000만원 이상을 거뜬히 날릴 수 있는, 심지어 그 룸은 한강이 보여야 되는 그런 문화가 생긴 거잖아. 아니 프로포즈 하는데 1박에 1,200만원 하는 스위트룸을 잡아야 된다니까. 한강 안 보이면은 난리 난다니까요. 심지어 프로포즈 백요 1,200만원짜리 준비해주면 싸구려 받았다고 온갖 조롱 받는다면서 울잖아. 이게 제가 거짓말입니까? 지어낸 이야기예요. 현실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지방은 몰라도 서울은 그렇잖아. 그런데 우리는 어떤 채널입니까? 그런 여자들을 피해서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하는 채널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아이폰 쓰는 여자들 걸으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시대가 되었죠. 왜냐하면 아이폰보다 갤럭시가 더 비싼 시대가 와버렸잖아. AI 때문에 램이랑 저장 장치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뛰어버려서 요즘에는 오히려 맥북이 가성비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니까. 그래서 아이폰으로 이 여자의 씀씀이가 해픈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즘에 뜨고 있는 게 공무원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게 구내식당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구내식당론 퍼뜨려야 돼. 구내식당이 아예 없는 곳, 지역 경제 때문에 강제로 문 닫는 날, 반찬이 과반 이상 소요물 같은 날을 제외하고 그냥 구내식당을 최대한 안 가려고 하는 여자 공무원은 나이 직급 안 가리고 돈을 막 쓰는 여자다. 실제로 가까이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훌륭한 지표다. 알관찰해봐라 라는데, 이거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부업으로 투잡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식자재 창고 피킹하는 거거든요. 노가다 한다 이 말이죠. 거기 보면 납품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재료들이 굉장히 신선합니다. 김치는 어느 나라 산인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나머지는 거의 다 국산이란 말이죠. 그리고 후식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이런 급식 주는 회사면 돈 조금 적게 주더라도 나도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니까.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소리 하고요. 그런데 그런 물건을 납품하는데 구내식당의 퀄리티가 떨어진다? 재료 탓이겠습니까? 가격을 낮게 측정하는 데서 온 그런 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기준도,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기준도 다른 사람들 기준이지. 저는 그 개밥 준다는 곳에서 다 밥을 먹어봤지만 진짜로 사람 먹는데 기분 더러워질 정도로 안 좋은 퀄리티의 음식을 주는 곳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이 사람이 먹을 만한 걸 싸게 공급하고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월급도 기본 시급에서 연차 조금 더 쌓여서 월급이 조금 더 받는 사람들이 자기 월급 많이 써가면서 주로 밖에서 사 먹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돈을 굉장히 헤프게 쓸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볼 때는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 같거든요. 그리고 이건 인간의 본능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인간은 누구나 맛있는 걸 먹고 싶어 합니다. 맛없는 걸 먹고 싶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같은 돈일 때 이야기지만 돈이 다르다면, 가격 차이가 난다면 맛없어도 먹는다는 거지. 생각을 해본다는 거지. 근데 구내식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4,000원에서 6,000원, 7,000원 하죠. 그런데 밖에서 사 먹으면요 10,000원에서 15,000원은 기본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주 5일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서 사 먹는 거랑 안에서 구내식당에서 먹는 거랑 돈 차이가 한 달에 엄청나게 난다니까. 그런데 그걸 견딘다면, 돈을 아끼는 여자가 있다면, 굉장히 괜찮은 여자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다면은 뭐 안 괜찮다는 게 아니지만 돈을 헤프게 쓸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 이거 굉장히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채널에서 이야기하는 건 결국에는 하나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지, 그리고 99%가 남성들이니까 당연히 한국 남자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허영심 많은 여자를 걸으면 굉장히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오늘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구내식당이라는 지표를 한번 이용해 보시라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는 아시겠죠? 꿈속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레드 샷.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